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세무 일반 교과 맡게 된 박정규입니다. 이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수업도 조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조금 할게요. 워낙에 유명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약 10년 정도 되고 제가 대학에서도 한 7, 8년 이렇게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력도 있는데요. 쑥스러우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해야 될 회계의식 카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형상평가나 문제, 기출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들 제공할 때 여기로 여기 회계의식 카페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세무일반 교과의 특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차변, 그리고 대변, 그 다음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또 한자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세무회계는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회계 포기자들이 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산부채, 차변대비 이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학기 때 2시간씩 일주일에 그리고 2학기 때 2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1학기 때는 부가세라는 걸 하고 2학기 때는 소득세라는 부분을 나갈 겁니다. 교과서에는 법인세도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여러분들이 회계 일반, 회계 원리, 회계 원리나 재무회계를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법인세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있지만 부가세, 소득세 두 개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개도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무일반은 지필평가를 두 번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2회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교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형성평가나 진단평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이를 해줄 거고요. 시간이 많이 허락하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무 일반을 잘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세무회계를 잘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공부에는 완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회계의 특성은 한번 보면 이해는 돼요. 워낙에 박정규가 설명을 잘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잊어먹는다는 거죠. 회계가 회계의 원리보다 세무회계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문구로 되어 있고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웃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시험 볼 거면 다 기억이 안 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습은 하지 말아라. 왜냐면 선생님이 예습 해오라 해도 안 할 거고 해도 못합니다. 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항상 예시로 들어줘야 이 세무회계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어볼 거고 이 예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예습은 하지 말고 대신 복습을 2번, 3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 생활을 할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세금에 관련된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오더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졸업한 언니들이 보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니들 만나보면 나 다시 뭐 오후에 퇴근하고 뭐 회계 학원 다닌다라는 그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세무회계가 실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잘 이번 기회에 유능한 강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규의 수업 방식입니다. 박정규의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과 같이 최대한 상호작용하면서 분단 학습을 하면 좋겠지만 이 과목의 특성상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전달이 돼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이런 강의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책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선생님 들어와서 오늘 배울 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호작용으로 최대한 여러분한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한 부분이 교과서에 여기 이렇게 짬뽕 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따가 교과서로 마무리로 이렇게 쭉쭉쭉 밑줄 그어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은 한 20분, 그 다음에 밑줄그는 한 10분, 그래서 한번 복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거 필기 내용, 필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복습 한번 더 하시고, 한 3번 정도, 1시간에 3분을 보는, 똑같은 내용 3분을 보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교과서 내용 부실하기 때문에 쌤이 별도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회계식 카페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내려받으셔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수업은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막 잠만 자고 턱 깨고 자고 이렇게만 하고 뭐 박정규가 앞을 보라니까 뭐 억지로 보고만 있고 그러면 서로가 힘들죠. 우리가 한국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그래도 그 생활 속에서 조금의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도 여러분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 나이가 먹고 하니까 점점 여러 세대 차이 나는 게 두려워요. 최대한 노력해서 세대 차이 안 나게끔 열심히 재밌게 해볼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꼭 새벽 1시 그리고 2시 막 3시 4시까지 이때까지 안 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와서 자는 거죠. 피곤하죠 당연히. 새벽 4시에 잤으니까 학교 2시간 3시간 자고 학교 왔는데 당연히 피곤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안 들리고 졸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항상 들어올 때 몇 시에 자니? 몇 시에 자니? 12시 전에 자라고 그랬잖아. 항상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돼요. 건강의 능력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 생기부에 변결은 괜찮잖아요. 변결이 한 번은 괜찮죠. 1년에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오늘도 변결, 내일도 아파, 오늘도 아파, 맨날 이렇게 맨날 아파. 맨날 아프면 어떡해요? 그럼 그 사람 취업을 못 하잖아요. 사장님 저 오늘 아파요. 내일도 아플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건강이 정말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꼭 12시 전에 자고 식사 잘 하시고 그리고 등교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12시 전에 자기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도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걸 봤을 때 좋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걸 봤을 때 나쁘게 생각하는 거랑 진짜 달라져요. 사람의 기분 상태가.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단점부터 보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점부터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도 있고. 근데 장점만 바라보고 거기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좋게 형성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도 좋고 사회생활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좋은 점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너 참 예쁘구나. 안 예뻐도 예쁘구나. 안 예뻐요. 예쁘구나 해줄게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뭐 7시간 어떻게 다 듣냐, 선생님 누가 안 지켜보는데 어떻게 다 들어요.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고 핸드폰 하고 틀긴 틀어야 되니까.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가짐 잘 먹고 잘 한번 수강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업은 이 수업이 쭉 진행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오면 이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해주지 않습니다. 중간고사에는 그대로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을 그대로 듣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노트 한 번 필요하거든요. 노트를 날짜별로 쭉 필기를 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등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후에는 노트 검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업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수업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과목은 세무 일반이지만 세무회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무회계,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 세금은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걷는 거예요.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도로 깔아줬죠. 우리가 불나면 저기 소방서 직원들,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 그다음 군인, 나라 지켜주는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세금 가지고 조달을 하는 겁니다. 세금 가지고. 자, 그러면 세금의 정의는 이렇게 쌤이 정의를 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정부 또는 이게 천안시에서 우리들한테 돈 뜯어간다, 돈 뜯어간다. 강제로 뜯어가는 거예요. 돈도 뜯어갈 수 있고 아니면 물건으로도 뜯어갈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무나 뜯어가요? 야, 너 못생겼으니까 넌 더 내. 넌 예쁘니까 조금만 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대로 이렇게 돈 벌면 이만큼 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야 될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내야 될 사람이. 돈을 안 벌었어. 그럼 안 내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야 될 사람이 법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반대급부는 내가 나라에 돈을 냈으니까 나라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줘야 돼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정부한테 세금 200만 원 냈어요. 1년에 200만 원 냈으면 정부는 내가 200만 원 냈으니까 정부는 반드시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나한테 뭐 쌀도 줘야 되고 나한테 뭐 가만 원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먹을 걸 줘야 돼? 이런 반대적으로 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뜯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럼 뜯어가서 뭐하냐? 우리 전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나한테만 딱 이렇게 돈을 주거나 반대급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시 국가나 정부가라는 거죠. 국가나 천안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강제로 뜯어간다. 근데 강제로 뜯어갈 때는 반대급부 너한테만 주는 건 없어. 다 같이 주는 거지 너만 따로 주는 건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내야 될 사람이 법률에 따라서 내는 거지 마음대로 막 잘생긴다고 조금 뜯어가고 못생긴다고 많이 뜯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생긴다고 많이 뜯어가면 여러분들은 많이 뜯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우리나라의 세금은 총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세는 14개, 지방세 11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1년에 약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500조라는 돈을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걷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사회복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5복지 중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을 차지해요. 70, 80%를.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가 크게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우리는 법인세는 안 배울 거지만 소득세, 부가세는 이건 1학기 때, 이건 2학기 때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법인세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 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내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들도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다음에 부가세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돈을 쓸 때
돈을 쓸 때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를 사용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들은 돈 쓸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 자, 오늘 요거만 끝나요. 자, 보세요.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세금이다. 요거 오케이. 자, 법인세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 큰 회사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해하세요. 회사들이 돈을 벌면 세금 낸다. 여기서 과세는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매긴다라는 게 과세예요. 정부에서 야, 너 세금 내, 너 얼마큼 내 이렇게 딱 매기는 거. 그래서 법인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많이 버는 삼성 같은 회사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고, 그다음에 조그만 회사는 조금 버니까 조금 내고, 이렇게 10%에서 25%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는 거예요. 구간이 많이 벌면 야, 너 버는 거에 25% 내. 적게 벌면 야, 너는 좀 못 벌었지, 너 10%만 내. 아 그래,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개인들, 스님 같은 그다음 모든 국민들, 월급 받는 이런 사람들이 돈 벌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좀 더 다양해요. 7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6%에서 42%까지 다양하게 누진적으로 세금이 있다라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6%는 돈을 못 벌면 자기 번 거에 6%만 세금 내 라고 하는 거고, 너 돈 많이 버니? 너는 그러면 42% 세금 내 라고 하는 거야. 왜? 너 좀 많이 벌잖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좀 많이 벌잖아. 그 돈 좀 걷어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두 개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내요. 적게 벌면 적게 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좋으면 많이 내고, 능력이 낮으면 조금만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이게 공정한 사회겠죠? 이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이 사람은 100만 원 벌는데 똑같이 뭐 50만 원씩 쓰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부가세는 뭐냐면,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소비에 대한 과세인데, 부가가치, 즉 돈을, 어떤 제품을 사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럴 때 그것을 돈을 쓸 때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쓰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요 두 개로 걷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세금 이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쓰는 애들은 돈을 좀 많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너 돈 쓰니? 너 돈 좀 있는 놈이네? 좀 세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10%의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소득제가 있습니다. 이 손소득제를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요. 그러면 돈을 지출하려고 해요. 돈 쓰려고 해요.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쓰는 사람들은 너는 돈 좀 있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10,000원짜리면 11,000원, 1,000원을 더 붙여서 10%를 더 붙여서 11,000원에 여러분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는 주인은 10,000원을 먹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10%인 1,000원을 먹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11,000원인 줄 알고 사지만 실제로는 1,000원은 나라에서 떼가고 10,000원만 주인이 먹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법인세, 소득세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돈을 쓸 때 내는 세금이다라는 거. 요것만 오늘 이해하시고, 1학기 때는 이 중에 부가세만 할 거예요. 부가세만. 돈을 쓸 때 세금 내는 부가세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부가세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부가세 로직은 부가세 전반을 이해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자거나 듣지 않거나 그러면 부가세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 로직 한 40분 정도 강의할 건데, 이거를 반드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OT도 되고 교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때 노트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무 일반 한 학기 또는 2학기 때까지 쌤이랑 같이 열심히 좀 재미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가웠습니다.